안녕하세요. 신대원입니다. 오늘은 메가시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메가시티를 꼭 하자, 아니면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스몰시티가 지방자치에 좀 더 가까운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교육과정, 이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바로 지방시대죠. 이 지방시대를 여는 다양한 해법 중에 하나로서 메가시티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메가시티 옆에 사실 살짝 숨어있는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특별지방자치단체인데요. 조금 더 개념을 명확히 하면 특수목적 지방정부죠. 특수목적 지방정부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 아마 보신 분들은 알 텐데 몇 년 사이에 언론에 메가시티라는 용어가 참 많이 등장했어요. 대구 경북 메가시티, 충청권 메가시티, 부울경 메가시티,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 제가 앞서서 언급한 이 초강력 메가시티들은 수도권의 1급 체제를 이제 타파하기 위해서 그런 방책으로 구상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 이번 교육과정에서도 수없이 얘기됐고, 사실 어제 오늘 일도 아닙니다만, 서울, 경기, 인천, 전체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이 수도권에 얼마나 집중이 되어 있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개 광역 그 지역별 인구 현황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서울, 인천, 경기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볼게요. 이 주황색 막대가 서울입니다. 이 서울이 약 950만 명, 인천이 약 300만 명, 그리고 경기도가 1360만 명 정도네요. 네. 그 다음은 이 방금 봤던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광역입니다. 막대 길이가 지금 확연히 줄어들었네요. 막대 길이가 지금 가장 긴 노란색이 보니까 부산이네요. 330만 명. 네, 이렇게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대비해서 보니까 수도권이 50.3%로 절반을 이제 살짝 넘었습니다. 그러면 이 국토 전체 면적의 12%의 절반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으니까 사실 인구 밀도는 볼 필요도 없이 결과가 뻔합니다만 그래도 이왕 한번 본 김에 그것도 한번 같이 볼까요? 그럼요. 인구 밀도는 1제곱킬로미터당 인구수를 이렇게 보는 건데 여기 지금 보시는 거 요거는 주황색 막대 서울인데요. 서울이 지금 보니까 1제곱킬로미터당 15,699명. 이제 서울이랑 비교해서 어느 정도 이제 다른 지역은 인구 밀도가 더 낮고 높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인구 밀도가 좀 낮다고 하는 강원 지역을 비교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강원 지역? 네. 서울이랑 비교해서 보니까 강원 지역은 지금 거의 보이지도 않는 수준으로 너무 작게 보이네요. 강원은 1제곱킬로미터당 90명. 아까 서울은 1제곱킬로미터당 15,000명이 넘었죠. 그럼 다른 나머지 지역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런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주황색 막대가 서울의 막대고 경기 지역은 그래도 면적이 넓기 때문에 인구 밀도는 서울시에 비해서는 좀 낮은 편입니다. 네. 이렇게 인구뿐만 아니라 일자리, 이제 국내 총 생산을 GDP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역 내 총 생산은 GRDP라고 합니다. 이런 경제 부분에서도 수도권이 비수도권을 추월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수도권의 일국 구조에 대응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일정 규모의 경제를 갖춘 초광역 협력, 메가시티가 필요했던 거죠. 그럼 이런 논의가 지금 처음 생겼냐면 그건 아니고요. 참여정부 때부터도 있었고 이명박 정부 하에서는 5+2 광역 경제권, 그 다음에 이후 정부에서는 지역 행복생활권 등을 구상했는데 가시적인 결과는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21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과 맞물려서 메가시티를 조금 더 실효적으로 또 지방자치의 근본적 취지에도 부합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199조를 한번 보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메가시티를 추진하고 있는 많은 지역이 특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고 있기도 한데요. 그럼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이 특별은 뭐 스페셜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특수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특수 목적 지방자치단체, 특수 목적 지방정부 이렇게 되겠죠. 그럼 현재 대한민국의 지방정부는 어떤 지방정부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어떤 지방정부에 지금 살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현재 모두 보통지방정부, 다른 말로 하면 일반 지방정부입니다. 광역지방정부, 기초지방정부 상관없이 모두 마찬가지로 보통지방정부인데요. 이 보통지방정부는 해당 지역 안에서 모든 기능, 종합적인 사무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정부는 종합행정을 한다고 하죠. 대략 한 13,000여 개의 사무가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모든 업무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특별지방자치단체, 이 특수목적 지방정부를 잘 활용하고 있는 미국의 예를 더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에는 우리보다 이제 지방정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지방정부가 설치되고 없어지고 하는 게 훨씬 더 유연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미국의 지방정부가 약 9만 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와 같은 보통 지방정부가 4만 개 정도 있고요. 특수목적 지방정부가 약 5만 개입니다. 이 특수목적 지방정부가 훨씬 더 많죠. 특수목적 지방정부 약 5만 개 중에서 한 13,000개 정도는 교육구고 나머지는 기타 특별부입니다. 이 특수목적 지방정부가 그러면 이제 사무를 볼 텐데 이 관장 사무는 사실 특별한 제한이 없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렇게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해당되는 기능만 위임받아가지고 수행하기 때문에 여러 개 일반 지방정부의 경계에 이제 중복될 수 있죠. 그러면 어떤 사무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곳은 도서관 하나를 가지고 다수의 지방정부가 모여서 특수 목적으로 지방정부를 설립을 하고 어떤 곳은 뭐 공원 묘지, 어떤 곳은 주차 이렇게 크고 작은 목적과 단위를 가지고 특수 목적 지방정부가 설립이 됩니다. 그러면 해외 사례를 통해서 메가시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의 간사이 광역연합을 지금 볼 텐데요. 우리나라가 메가시티 구성을 논의하면서 이 간사이 연합을 많이 참고를 했다 그래요. 이제 어떤 점이 좀 비슷해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굉장히 조금 잘 되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간사이 광역연합은 특별지방자치단체입니다. 일본에서는 특별지방공공단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난 아마 4월인가요? 지금은 좀 다양한 방향의 논의가 다시 진행되는 것 같긴 한데 부울경 특별연합이 국내 첫 특별지방자치단체 타이틀을 가지고 출범한다고 이제 그런 내용이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발표하고 했었죠. 일본의 양대 권역이라고 하면 간토 권역과 간사이 권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간토 권역은 도쿄 및 수도권 중심의 지역이고 이 오사카와 교토 등을 아우르는 권역은 간사이 권역입니다. 사실 일본도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도쿄 수도권 집중화가 심했습니다. 도쿄로 사람도 자본도 정보도 많은 것들이 도쿄에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일본의 양대 권역 중에 하나인 이 간사이 지역의 경제적 지위가 굉장히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랑 이제 비슷해요. 여기는 수도권 1급 체제의 타개 방안으로 2010년에 간사이 광역연합이 출범됐습니다. 아주 위기감이 대응 방안을 이제 만들어낸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랑 조금 차이가 이제 있는 것은 간사이 지역 경제계에서 지역 경제의 부흥의 일환으로 지방분권 개혁을 적극적으로 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 또 연대기구가 또 발족이 되고 수년 동안 준비 작업을 진행을 하면서 또 수많은 단위가 논의 등을 거쳐가지고 광역연합이 출범됐습니다. 이제 위에서 이렇게 내려온 게 아니고 밑에부터 시작이 됐고 또 강하게 요구를 하고 그걸 또 준비해 놓고 받고 이렇게 얻어낸
분권과 협력의 한 모델인 그런 셈이죠. 네. 그래서 현재 간사이 연합을 구성하고 있는 지방정부는 12개입니다. 이부, 육현, 그리고 4곳의 정령시인데요. 이 중 이부, 육현은 광역지방정부입니다. 이 이부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교토부, 그다음에 오사카부, 육현은 시가, 효고, 나라, 와카야마, 도토리, 도쿠시마, 그리고 4곳의 정령시는 교토, 오사카, 사카이, 고베. 4곳의 정령시는 뭐냐면 정령지정도시인데 기초지방정부긴 합니다. 근데 많은 권한이 이양을 받고 광역지방정부 수준의 이제 자치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뭐 특례시와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근데 이제 간사이 연합이 광역연합이잖아요. 근데 광역지방정부뿐만 아니고 기초지방정부도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연계단체로 이렇게 지정을 하고 협력해서 같이 운영을 합니다. 이 관사의 연합이 어떤 필요에 의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합을 한 건데 어떤 사무를 수행하느냐 하면 광역방재, 관광문화스포츠, 산업, 의료, 환경, 자격시험 면허, 직원연수 등입니다. 어떤 거는 뭐 저런 것까지 광역에서 함께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해가 상충되지 않는 그런 분야를 먼저 우선해서 광역행정을 실시하고 이제 나머지는 차츰차츰 그 범위를 이제 넓혀가는 그렇게 유연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와 지방의 사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이중행정이 이제 낭비가 없도록 권한 이양을 해달라고 국가에 굉장히 이제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이 구성이 돼야지만 이제 운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주 거대한 메모드급 조직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의결기관인 광역연합위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집행기구인 광역연합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제 사무국도 있는데요. 각 분야별로 구성단체에 분산돼서 이제 사무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광역연합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금방 단번에 수도권 집중이 해소되고 처음에 이제 우려가 됐던 지역 경제가 금방 살아나고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이제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이 방안을 모색하고 민관이 함께 고민해서 답을 얻어냈다는 게 그게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이제 이 지역사회도 좋은 경험치를 얻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일본의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다수의 광역지방정부가 참여한 이런 연합이 이제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이 간사이 연합을 제외한 대부분은 복수의 기초지방정부가 구성원입니다. 1995년부터 시행이 됐고 100개가 넘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됐습니다. 이들 이제 연합은 이제 뭐 규모랑 관계없이 의회와 집행기관을 이제 다 두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나라 사례를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앞서 본 간사이 광역연합처럼 규모의 경제를 갖고 광역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특별지방자치단체 메가시티를 추진할 수도 있고요. 또 지역 간 공동관리의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충남의 내포신도시 이야기인데요. 내포신도시는 충남 홍성군의 홍보급, 예산군의 삽교읍의 경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불일치해서 당장의 생활이 주민들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이제 먼저 내포신도시의 버스가 홍성군과 예산군 각각 지방정부에서 별도로 이제 운영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내포신도시 주민은 동네에서 동네로 가까운 곳으로 이동하는데도 환승 할인이 이제 안 되고 추가 요금을 내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겠죠. 아니면 또 홍성군에 있는 식당이 바로 집 앞에 근처에 있는데도 예산군 주민이기 때문에 지역 화폐가 안 되겠죠. 또 아니면 행정구역이 달라서 가까운 마트에 재난지원금을 또 이번에 쓰려고 했더니 또 그것도 안 되고 또 쓰레기 봉투도 다른 지역의 봉투는 안 팔고 그래서 지역 간 공동관리가 필요하다. 그럼 어떤 단위로 협력 단위를 만들까? 특별지방자치단체 협의회 여러 이제 단위를 놓고 이제 논의를 했는데 결국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 이제 결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내포 신도시를 공동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 조합은 구성자치단체가 충청남도 그리고 예산군, 홍성군인데 광역지방자치단체랑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만든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이라고 하네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사례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지역이 가진 자원을 잘 활용하고 지방정부 간 공동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함께 모색해서 지역 경쟁력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특별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조합은 현재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의지를 밝히고 이제 추진 과정 중에 있는데요. 조금 재밌는 것은 이 조합 안에 7개 기초지방정부가 함께 하고 있는데 3개의 광역도시가 걸쳐 있습니다. 전북, 전남, 경남. 그래서 전북의 남원, 장수, 그다음에 전남의 곡성, 구례, 경남의 하동, 산청, 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조합이 어떻게 설립이 됐냐면 지금의 민선 8기죠. 민선 1기 때 1998년에 지리산권 자치단체장 협의회가 결성됩니다. 지리산이 우리나라 최초로 1967년에 지정된 최대 규모의 국립공원인데 협의회를 만들어서 지리산권을 공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논의를 시작한 거죠. 지리산에 있는 통합문화권의 이제 정체성을 지키자, 또 불필요한 중복 투자를 줄이자, 또 지리산권의 발전 잠재력을 좀 깨우자, 그리고 통합적인 관광 개발도 하자. 이렇게 해서 논의를 한 겁니다. 그러다가 2006년에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계획이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리산권 지방정부에 이제 권고를 합니다. 이게 확정이 됐으니까 공동연계 사업 추진을 위해서 자치단체 조합을 조속히 이제 설립을 해라. 이 지리산권 7개 시군이 이제 논의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끝에 광역관광 공동연계 사업에 효율적으로 추진해보자. 그래서 2008년에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을 출범합니다. 만약에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이 이제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이 된다면 지리산 관광개발이라는 뚜렷한 목적을 가진 자치단체가 생기는 거고, 이 조합에 속해 있는 7개 지방정부에 사시는 분들은 2개의 지방정부에 살게 되는 거죠. 남원시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원시 지방정부에서도 살게 되는 거고,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그런 주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지방자치단체나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사실 그동안 지방정부끼리, 지역끼리 이제 협력을 통해서, 연대를 통해서 어떤 목적 있는 사업을 추진한 경우가 계속 있었어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굉장히 강력하게 협력 단위가 이제 올라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제 낮은 단위에 연대를 해서 협력을 해서 사무를 처리할 필요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낮은 단위는 사무위탁입니다. 오래전부터 하수처리나 쓰레기 처리 등은 많은 지방정부에서 협력해서 하고 있죠. 지방자치법 168조 1항에 한번 보면 지금 소관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처럼 모든 사무가 꼭 이렇게 단단하게 묶여서 협력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풀어갈 것인지 고민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실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사무위탁 그 다음에 조금 더 그러면 이제 약간 끈끈해지는 그 단계는 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행정협의회도 지방자치법 169조부터 이제 몇 개의 조항으로 나눠가지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자치분권대학 이 교육과정도 자치분권 지방정부 협의회라고 하는 행정협의회와 자치분권대학이 이제 함께 협력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죠. 자치분권 지방정부 협의회는 이제 공동의 목적을 가진 그런 지방정부들이 모여서 회원으로 이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까 충남도 사례로 들었던 자치단체 조합입니다. 이 지방자치단체 조합도 176조에 이제 명시가 되어 있고, 이제 그 다음이 특별지방자치단체인데,
사실 뭐 이렇게 딱 떨어지게 이게 뭐 1번이고 이게 2번이고 그런 건 없습니다만 굳이 얘기를 하자면 사무의 위탁, 행정협의회, 그리고 조합, 그 다음에 특별지방자치단체 순으로 조금 더 이제 협력의 단위가 공고해지고 강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조합과는 다르게 의회를 조직할 수 있죠. 이제 지방정부니까. 그 다음에 조례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2021년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해서 2조 3항에서는 설치 근거를 밝히고 있고요. 3조 1항에서는 법적 지위, 그리고 이제 12장에서는 이제 따로 별도로 두어서 199조부터 211조까지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뭐 설치부터 규약, 의회 조직, 집행기관의 조직 등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개정 법률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사회 변화를 통해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 수 있는 이제 토양을 마련했고 또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은 이제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특별지방자치단체나 특수목적 지방정부가 무조건 큰 도시를 만들자는 아니거든요. 획일화된 형태를 갖춰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역을 살리는 조금 뚜렷한 목적으로 협력하고 주민의 수요에 따라서 지역의 목적에 따라서 크고 작은 지방정부가 조금 더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